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토크 명쾌한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2공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죠.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제2공항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 국토부가 이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주 제2공항을 가덕도 공항, 울릉 흑산 소형공항, 인천 신항만, 부산 신항만과 묶어서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 등급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2공항은 수요, 환경성, 지역 의견 등을 종합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그런 평가가 나왔다고 해서 제2공항 추진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국토부의 추진 의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사실 지금 국토부가 환경부에 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재보완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 검토가 7월 중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가장 최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이 지난 11일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제출이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2019년 9월 최초로 본안을 제출했지만 그동안 환경부는 조류 충돌 방지, 보호 대책, 그리고 동굴과 숨골 보존 방안 등을 요구를 했고요. 국토부는 이를 계속 보완해 온 겁니다.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 결과는 40일 이내에 회신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부가 7월 중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7월 중 그 결과에 주목하는 거는 그 국토부와 환경부의 그 협의 절차가 사실은 기본 계획 고시전의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협의 후 환경부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건데요. 환경부는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중 하나 입장을 택해 회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40일 검토 기간을 넘기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없어서 7월보다는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물론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자체에 대해서도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은 엇갈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이죠. 제주 제2공항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에서 도민 전체 의견이 반대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를 아예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 찬성 측에서는 환경부가 동의 입장으로 회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종 결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런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혹시나 이제 그 뭐 좌초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새로운 대안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이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과 만남을 갖고 제2공항 해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애초에 제주도민의 수건이 신공항, 제2공항 이렇게 특정한 것이 아니라 공항 인프라 확충에 있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송재 의원과 반대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네. 당시 송재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넘어 대안까지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초 주된 목표는 공항 인프라 확충이었으니 정석 비행장 활용 또는 현공항 확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정석 비행장 얘기는 사실은 오영훈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송재 의원보다 앞서서 오영훈 의원이 최근에 처음으로 제2공항 건설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 활용 방안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석 비행장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임시 국제공항으로 운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제2공항 후보지 중 한 곳이기도 했고요. 오영훈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부동의 결정이 되더라도 공항 인프라 확충 과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정석 비행장이 제2공항 인근 15km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되든 뭐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일단 환경부의 최종 결과, 검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지난 22일 열렸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 이야기입니다. 네, 국제대시 종합계획이라는 게 제주 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잖아요. 어떤 핵심 사업들이 담겼습니까? 예. 네, 이번 계획안에는 제2공항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 도시, 청정 제주 트램, 중산간 순환도로 조성과 스마트 환승 허브, 국제교육 도시 등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날 토론에서는 제주의 공간을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키워드나 노력이 읽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던 걸로 알아요. 네, 계획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고요. 사실 이날 공청회 자체가 좀 운영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향후 제주의 10년 방향성을 결정하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용역 책임자의 보고가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네. 이어서 초청된 전문가들 패널 토론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 1인당 5분에 불과했습니다. 또 앞서서 도민 참여단도 운영이 됐는데 여기 운영 방식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실제 이날 참가 패널들 중에서는 왜 왔을지 정도로 허탈하다. 네. 제주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인데 충분한 의견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쉽다. 또 공청회 이전의 사전 회의 과정에서도 계속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 제주의 중요한 가치를 설정하는 영역을 이렇게 시간 없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느냐 이런 비판들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네.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치 않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평가들도 물론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계획안 자체에 대해서도 혹평이 많았습니다. 네. 어떤 개발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비판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 관련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감귤의 산업 비중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감귤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종합보고서 어디에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12억 원이 넘는 규모의 용역임에도 환경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연구진이 제주 최대 인구를 105만 명으로 제시를 했는데 네. 당연히 과연 수용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이런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제주 수용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주는 섬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땅과 자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또 과거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접었던 사업이죠. 트램이 친환경 사업으로 언급이 된 점. 좁은 도로에 이 트램을 만들려고 그러면 신차대까지 합쳐서 약적으로 한 3차선이 포함이 됩니다. 교통이 더 복잡해지고요. 또 관광 혁신을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패널 중에서는 저 자신도 토론자가 아니었으면 앞에서 시위하고 싶은 만큼 문제가 상당히 많은 계획이다. 이런 직언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최종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나면 다음 달에 도의회에 이 종합계획이 제출이 될 텐데 의회 내부의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날 공청회에도 도의원이 참석을 했죠? 네, 이날 현장을 박원철 의원이 지켜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2억 원짜리 용역인데 제주의 환경, 농수산, 관광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부분 도시계획 분야나 건축 분야의 사업뿐이라면서 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도의회에 제출되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만히 것이라고 있지 않겠다. 강하게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네. 제주시를 더 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니 이게 과연 우리 의원들도 이거 당연히 부결시켜야 되겠다. 이건 계획이 아니다. 앞서 지난 17일 도의회에서도 이 계획안과 관련된 현안 보고가 진행됐는데요. 당시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역기능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저감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또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국제제도시 비전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긴 있어요. 그 공청회장 앞에서도 뭐 약간 시위도 있고 기자회견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개발 위주의 종합계획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3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패한 실험으로 규정하고 궤도 수정 혹은 폐기가 필요하다면서 연대조직 출범을 본격화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후에 실제로 도민들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고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서 네. 어떤 난개발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도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정말 현실적인가? 또 현재 제주에 어울리는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연대 조직 출범을 계기로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최상위 비전에 대한 궤도 수정 혹은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아트 플랫폼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8년에 사업이 처음 추진된 다음에 지금 4년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올 초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아트 플랫폼 사업을 조건부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또다시 도의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문제고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오늘 패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 뭐 무탈하게 잘 지내시고들 계신가요? 예. 네. 접종들은 다 하셨고요? 저는 예, 다 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1차, 아직? 1차만. 1차 예, 하셨고 예. 그렇군요. 예. 아트 플랫폼 사업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 오래된 논란이에요. 얘기만 나오면 이제는 약간 그 피로감까지 생길 지경인데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아트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그 뭐 단어 들어보면 대충 알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러면 그래서 건물을 원도심에 샀어요. 중앙성당 근처에 있던 예전 재미성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 매입 과정부터 사실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란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도대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 건물 매입 과정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니까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보다도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더 네. 우리 시청자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그래서 재미섬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이사회화의 사전 공감 부족 그리고 2017년 9월 이전에 이미 재미섬 부동산 매입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세우고 이 기본재산 2018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기본재산을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부분만 싹 누락한 채 도지사에 보고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기본재산관리위원회라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그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출자 출연 기간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지침에 신규 사업은 반드시 법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받아야 될 사항은 반드시 사전 절차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어떤 그 단체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구성이 없이 진행이 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지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재미섬 부동산을 도지사 승인을 받고 이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도의회 보고가 누락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재미섬 부동산은 재미섬 주식회사에 소속돼 소유지만 외부에 신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에 신탁이 되어 있어서 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옛날 등기부 지금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데 그 증명서상의 현재 소유자가 금융기관이었는데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소유자로 드러나지 않은 재미섬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에 대한 즉 계약 이행 담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계약 절차가 이행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해약금 부담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이제 20억이라는 과도한 해약금 약정을 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근 부동산의 시세라든가 수익성 그리고
시장성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 감정 가격을 반영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 의뢰를 하죠. 그래서 국토부의 답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매매 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죠. 네, 감정가 얘기부터 좀 예, 해볼까요? 이렇게 길게 말씀하셔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 플랫폼이라는 사업에 대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뭐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주도의 제주 문화예술섬을 조성할 때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관련해서 공연계에서 늘 꾸준하게 제기했었던 공공 공연 연습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요구됐었고요. 그래서 아트 플랫폼 사업에서 요즘 뭐 재미썸 매입만 지금 부각되는데 그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미썸 부동산을 살려니 100억이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100억이라는 돈을 지불해서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그 매입 과정이 공정하고 좀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올바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100억이라고 하는 재단의 기금을 사용할 때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00억이라는 돈이 소위 말하면 도민의 혈세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때 별도의 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구가 마련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도의회 지적이었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재미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부동산 매입이 관련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매입과 관련 떠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어떤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동안 간과한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재미썸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본질은 좀 따로 가고 굉장히 재미썸 매입, 그러니까 부동산 매입에만 굉장히 부각되고 노출이 되면서 마치 이게 엄청난 무슨 흑막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비춰진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평은 저러하지만 이제 논란들이 긴 기간 동안 이어져 않지 않습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은 사실은 논란의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간의 논란을 좀 정리를 하고 이 논쟁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먼저 아까 그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감정가가 너무 부풀려졌다. 그리고 계약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큰 논란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볼까요? 예. 네, 그러니까 도의회가 아트 플랫폼 사업 자체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아트 플랫폼 사업은 제주도 문화예술 발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제주 문화예술재단이 그 이주해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러면 그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 외부로 나가는 방안, 기존 건물 매입 방안, 신규 토지 매입해서 새로 건축하는 방안, 후원 받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 됐는데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에 딱 재미있어 건물 매입 방안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게 경매로 진행되던 건물이었습니다. 경매로 진행돼서 5회 유찰까지 되면서 그때 가격이 24억까지 떨어졌던 거죠. 감정가가. 근데 6회 입찰을 받으면서 이제 100억이 넘는 가격에 입찰이 됐었고 저같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건물에 관련 공동사업자들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사실은 건물을 새로 헐고 거기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오피스텔을 건축해서 수익성 자체가 없어졌던 것까지 제가 그 증인 신청을 해서 제가 다 받았는데 그런 건물을 왜 이렇게 매입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재단 육성 기금이라는 것은 문화예술 그 육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을 왜 건물에다가 올인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도민의 혈세들을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리모델링비 사업으로 약 173억에서 그동안 20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발단이 시작됐던 거죠. 이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4억짜리를 100억에 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다른 거고요. 다만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100억이라고 하는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타당하느냐라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라든지 검찰 수사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좀 제기되지 않았죠. 다만 문제는
그 100억이라는 돈보다 좀 더 적게 그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의회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지금 사실상 매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부동산 감정 평가를 다시 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 소유주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과 이게 막 혼동이 되면서 이런 사안을 들었던 도민들은 굉장히 헐값에 팔린 건물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 살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의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재미섬 건물이어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도 더 큰 중요한 쟁점은 왜 처음부터 재미섬 건물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그렇게 불공정하게 손해배상액 약정을 계약금 토지 1원, 그다음에 건물 1원, 2원이 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약정이 20억 원이나 되는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맺으면서 도지사에 보고도 안 하고 도지사 승인도 안 받고 또 도지사 선거 기간에 이 국장 정결로 인해서 국장 정결 자체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시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결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국장이 전결을 하고 그리고 도의회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돼야 했은 이유. 그 건물이 또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부속 주차장도 매입을 같이 해서 주차장 용도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누락시키고 이런 이 절차상에 상당히 의혹들이 많아서 이번에서 대짚고 넘어가자. 만약에 그 사업이 다른 신규 토지 확보에서 신축 건물을 했으면 벌써 건물이 지어졌을 상황까지도 와 있던 건데 그래서 도의회에서 견제 감시 기능하는 도의회가 그것을 어떤 압력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시각도 있지 이게 않나요? 의혹 예. 제기 충분하죠. 근데 이걸 그 과정에 예를 들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상식적인 계약 관계에서 뭔가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부분들이 작용됐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라고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한 도의회의 비판입니다. 근데 그런 행정적 판단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비판은 도의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과정들은 그 아트플랫폼 사업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리고 왜 꼭 재미섬 건물이어야 되느냐라고 한 정책적 판단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단이 밝힌 것을 따르면 당시로서는 지금 원도심에서 그 공공공연 연습장이 들어갈 만한 건물이 당시로서는 그리고 매각 의사를 밝힌 건물이 재미섬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그 해명은 해명대로 듣고 그러면 그 과정에 일단은 불법적 탈법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위원회 했는데 그건 밝혀진 게 없잖아요. 밝혀지지 않았다고 단정 짓지는 못하죠. 검찰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는 아니고 경찰 수사를 했는데 경찰 수사는 이제 우리 재형법정주의 위반, 법률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만 따지는 것이고 행정 절차 위반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달리 봐야 되는 4년이라는 거죠. 기간 동안 도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으면 그 불법적인 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4년 정도는 기간 동안 밝혀졌겠죠. 그리고 밝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밝혀지지도 여유가 않았는데 있었을 것 기관이 같고요. 경고를 받고 제가 그게 공무원이 옹호하려는 게 핑계를 아니라 받고 경고를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게 말이 안 되죠. 자꾸 의혹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아트 플랫폼 사업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호도되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아까 이경유 의원님께서는 아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도 충분히 수긍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방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럼 아트 플랫폼 사업은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재미섬이라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정책적인 비판과 아트 플랫폼 조성이라는 걸 별개로 좀 나서 이 방법을 좀 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제주도로 하여금 정책적 결정의 변화를 좀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도의의 어떤 견제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랬다고 한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과연 걸렸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니 저는 도의회가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도의회에 가서 도에서 지방비로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출연, 그러니까 출자보다는 출연을 하죠. 출연이라는 것은 그 돈을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줘서 재단 육성, 문화예술 육성 기금을 조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육성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도지사한테 보고 승인도 안 받고 도의회 보고도 아니 않은 상태에서 우리 건물 사겠다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어느 누가 이게 쉽게 이게 승인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도의회 입장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현장을 여러 번 우리 전반기 상임위원회 또 후반기 상임위원회 현장을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 사정도 안 좋고 원도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차라리 외부에 가서 토지를 사서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건물과 더 좋은 수용 공간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20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라는 예산 투입이 되려 그러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예산 확보 방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도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많이 저는 이제 생겼거든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외곽에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 조성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인 거고요. 전 도의회가 4년 동안 이 문제를 하면서 마치 이제 이걸 제주문화예술인 전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도의가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마치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일부의 주장만을 마치 전체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처럼 받아들였던 것은 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도의회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이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다만 그 재미성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을 봤더니 이제 감정가 책정이라든지 계약 과정에 있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감사위에서 감사 결과나 그다음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체의 어떤 비위 의혹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불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고 의회에서는 보시는 건데, 그 논란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좀 이야기를.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상당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위원회가 확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사업이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공감대를 더 확보하고 그리고 도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길의 사업을 진행해라라고 감사위원회가 얘기를 한 겁니다.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그렇죠. 돼서 근데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제안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행정 절차를 하는 위원회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조례의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 위원회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도 사실 제안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충분한 검토 의견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광위에서는 어떤 그 임의적인 그 타당성 검토위원회의 그 결과에 구속돼서 이것을 마치 사업을 재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성 부동산 매입 그 자체에 그가 마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거죠. 거기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건 바로 잡아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아까 아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수긍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와 별도로 아트 플랫폼 사업을 어떤 식으로 좀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마치 그건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재미성 부동산 매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그 4년 동안에 어떤 어떤 생산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지 못했던 가장 그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그 재미성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06천만 원입니다. 100억 6천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비로 쓰겠다고 해서 합치면은 113억 정도가 이미 그 예산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기금이 거의 고갈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리모델링 사업비로 얼마를 투입하겠다 그러면 60억을 투입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단순한 수치상 180억이 현재
이렇게 현재의 어떤 시장 가치로 반영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 180억. 나중에 점차적으로 건물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도 더 투입되게 되면 200억이라는 예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한해 이거와 별도로 한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본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 115억 한 해. 그러면 이 수많은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과감히 투입되는 이 사업이 과연 재미있음 건물을 매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더 좋은 시설을 더 연구를 해서 한 해, 두 해 좀 늦추더라도 충분하게 제주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제주문화의 어떤 육성을 위한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공연 시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나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15억 원 이 사업과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 사업이 논란이 되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으로 도의회가 좀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임 박경훈 이사장 시절에 했던 문제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저도 좀 지켜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트 플랫폼, 그러니까 요코하마라든지 아니면 인천이라든지 이런 아트 플랫폼들을 제주도에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것도 있었고, 제주 문화예술섬 조성이라고는 제주도의 문화 정책과도 맞아서 좀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비용을 좀 더 절감하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는 일단은 그 사업 추진 자체가 마치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아니라는 지금 도의회에서 지금 제기되는 거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그러면 지금 일면 재미섬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예. 아트 플랫폼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나 이런 충분히 것들을 가능하죠. 도의회가 예. 제주도에 좀 제시했거나 이런 게 제시했죠. 근데 예. 그러면 예.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의회는요, 제시를 할 수 있고 지적을 할 수 있고 견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도지사님이 집행 권한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님이 야,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으니 이 사업은 새로 검토를 해서 이 200억, 300억 돈이 더 들어도 좋으니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담당 부서에 주든지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사업체가 처음부터 도지사에게 국장 전결해서 도지사도 모르는 사업이 박경훈 이사장 시절에 진행됐다는 것 자체부터, 아니 왜 정당하고 투명성 있는 사업이 이미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도지사도 몰라야 되고 도의회도 모르고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도지사가 몰랐던 게 아니고 도지사에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관계는 사실을 확인해 볼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도의회 보고 안 된 건 뭐냐면 약간 행정적인 측면, 좀 재단 운영 규약과 관련돼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사용하는데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절차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의회 보고나 승인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의회 입장에서는 100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말이지 왜 도의회 승인도 안 받아라고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제기가 있고 난 이후에 절차가 좀 바뀌었어요. 규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도의회가 정당한 견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억이라는 기금 운영과 관련돼서 그 민주적인 통제의 역할을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봐요.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규정을 바꿔서 여러 가지 감사위에서 제기한 타당성위원회라든지 그 논의가 됐던 부분들을 가지고 제대로 정말 이 사업이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제주도 문화예술을 위해서 뭔가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년 동안 이게 어떤 생산적인 논의보다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좀 다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문광위원장 할 때요, 제가 문광위원장 할 때 저희 문광위원님 의원들이 이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새로운 신임 이사장이 왔죠. 그래서 신임 이사장이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할 원점에서 재검토하려고 그러니 20억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자기 재단 이사장이 이거에 대해서 구상권이 들어올 것 같다 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라. 전혀 그러지 않다.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제가 갖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손해배상액이 20억으로 된 건 20억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계약이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그러면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20억을 배상을 하라. 다만 이제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10억이 지급됐으니까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10억인데 우리 민법에 부당하거나 너무 부담이 되는
손해배상액 예정은 감액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백히 돼 있고 변호사 자문에서도 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걸 다 줘버리고 우리 그때 새로 시작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도지사, 문화예술재단, 그다음 문화예술인, 도의회 이렇게 협력해서 하자고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실련에서도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해 로비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조속히 하라. 두 번째, 도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문화예술재단 신임이사장 가는 분마다 이것을 재추진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상권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책임 문제가 뭐 신임 이사장들에 대한 부담이 됐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분대로 약간 이경 위원님이 하신 대로 매듭을 좀 짚더라도 다만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재미성을 찬성하면 원희룡 도지사의 편을 들고 재미성을 반대하면 어디에 편을 들고 이런 편 나누기식의 판단들을 도의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과정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안창남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재미성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한 예술인들 보고 문화예술재단에 5년치 보조금 내역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건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인들한테 편 나누는 것 자체가 도의회가 너무 이미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원희룡 도지사를 찬성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습장이라든지 아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의 어떤 제주 문화예술의 미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뭐 단순히 반대가 아니고 좀 잘 방법을 좀 찾아달라라고 한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도의회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마치 원희룡 도지사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거나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모종의 무슨 사주를 받는 사람들처럼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저희가 원희룡 지사님의 그 어떤 그 문화예술재단하고의 관계를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안창남 논의를 조금 위원장이 진전시켜봤으면 언론에 좋겠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이게 방송인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도의회가 원희룡 지사를 많이 뭐 문화예술재단의 어떤 그 매입하라라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 사실은 없는 거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려고 했던 것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그건 경실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네. 해서 이제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그러니까 절차상의 일부 문제는 있지만 이 사업을 완전히 그런 접근할 만큼 내용은 얘기는 하지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판단해 준 게 아니고 그 검토해봐라. 절차적 네. 위배 사항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것들을 보고 그래서 보고 기관 사업의 경고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검토를 해보라라고 그래서 했던 것이-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만큼의 어떤 결격 사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거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네. 의회에서는 여전히 감사원에 이번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네.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감사를 청구를 하긴 했지만 감사원에서 받아들여질까라는 어떤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보시는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재미성 논란을 마치 정치적인 견해나 어떤 의견이 있는 것처럼 차원에서 좀 도의회가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도의회가. 물론 이제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저희 도의회가 지금 특별자치도의회잖아요. 고대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자치도인데 특별자치와 관련된 자치 사무와 관련돼서 감사위원회 못 믿겠다. 경찰 조사도 못 믿겠다. 저희 도는 더더욱 못 믿겠으니 감사원에 가서 좀 뭔가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감사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어찌 보면 그 도의회가 갖고 있는 견제와 어떤 감시의 역할과 기능을 감사원에 그냥 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도의회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 같다. 그럼 사사건건 이런 정치적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때마다 정치적으로 반대파거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도 다 저희 도지사가 편이고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믿겠으니 네. 중앙정부에게 모든 것을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맡기는 굉장히 최악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견제권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계속 논점이 조금 흐려져서 다시 조금 진전을 시켜볼게요. 그 감사원의 감사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
그리고 청구가 받아들여질 거로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예, 진행해 저는 보죠. 아까 나쁜 선례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 거대한 사업이 투입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지사의 승인, 도의의 협의 충분한 그리고 시민 공감대 형성의 절차를 앞으로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감사원에다가 이거를 청구를 하는 이유는 감사원의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수용 여부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결정돼야 되고요. 만약에 결정이 되고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7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이런 것은 논의의 종지부를 쫓는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감사원에다 감사원 청구를 하는 방안은 상임위 통과돼서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또 하는 것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선거 기간 중에 도지사 직무정지 기간에 국장정결로 통과된 이유가 뭐냐 한번 검토를 해달라. 왜냐하면 국장정결은 당시 회의 규칙에 10억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왜 이 10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왜 국장이 함부로 정결해서 승인을 해줘버렸느냐. 그다음에 기본재산은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는데 이 정관을 변경해서 그것을 처분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국장정결을 한 이유는 정말 무엇인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개정계획이란 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락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총사업비가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의뢰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의뢰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감정평가 부실에 대해서 시장가치 위반형 등의 지적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재감정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는 게 좀 옳아 보였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또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이 위원회의 네. 어떤 결정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감사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진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과 중복된다 이렇게 예, 보는 예.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고 수사도 이루어졌고 그 감사위원회 조사와 수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글쎄요. 감사원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에 받아들이면 한 7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7개월 걸리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요. 그러면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가든 부든 결과가 난다고 한다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과연 제2도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굉장히 아쉽다. 왜냐하면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과 결정들을 해놓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자기의 권한과 책임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의회가 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의회는 충분한 견제 감시 기능을 통해서 책임질 수 있는 행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도의회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수많은 돈이 투입되는 이 과정을 우리 단순한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 이 사업의 정말 타당성을 한번 되짚어서 새로의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게 도의회의 입장이고요. 이러한 도의회의 입장을 발표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일부에서 반대를 해서 이걸 유보한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도의회가 이것을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트 플랫폼 사업은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겠다는 게 도의회 입장이에요. 일단 이 과정 중에 이제 4년간의 이제 논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논란들이 조금 이제 확대되고 또 다르게 변형되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문화예술재단 노조가 그 새롭게 추진되는 그 아트 플랫폼 사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내용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초기에 추진됐을 때의 내용과 지금 추진 내용은 현저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공간 구성도 달라졌고. 그리고 그 제주문화예술계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공공연습 공연장에 대한 규모도 역시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논란이 많았는데 그 논란 끝에 과연 문화예술계가 얻는 게 뭐냐라고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간 구성에 보면 마치 스타트업처럼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렇게 벤처 업체들이 모여 있는 어떤 스타트업들 협회 같은 구성들로 되어 있고 거기 뭐 루프탑에도 뭐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문화예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단 노조가 제기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는 운영비 관련해서는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운영비를 재단은 기금에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도 이거는 좀 더 나간 거다. 왜냐하면 자산 취득은 기금이 일단 기금이 자산으로 바뀌는 거지만 운영비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이런 건 좀 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트 플랫폼 사업이 이제 뭐 재미성 건물에서 추진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른 그 대안으로 해서 추진이 되든 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조가 정말 잘 지적을 했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확보 방법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국비, 지방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나와야 된다. 그다음 아까 김동민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단 육성 기금은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운영비는 운영비 마련 방안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이번에 우리 결산 심사를 하면서 드러난 과정이 자체 재원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도에서 보조받는 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운영 과정,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한 대안들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간 조성의 문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이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 이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 아트 플랫폼 사업이 논란은 많은데 제대로 추진은 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 여부 자체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의 눈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아트 플랫폼 사업 자체는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게 도와 도위의 입장, 기본 입장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저는 좀 좀 접근을 일차적으로 한다고 보면 하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면 물론 초기에 이 아트 플랫폼 사업이 추진됐을 때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4년 동안 이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이 되는 사업을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 일단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다만 이 논란이 던져줬던 우리 여러 과제들, 특히 제주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들은 분명히 도의회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인들의 목소리를 마치 어떤 정치적인 편향에 의해서 편가르겠다라고 하는 그 도의회의 그 행동들은 도의회가 스스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편향을 우리가 편가르게 한 사실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반성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안창남 위원장님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 도의회의 분명한 입장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이 재미성 건물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것이 깨끗하게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과거의 선례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의 내용들도 좀 복잡하고 각각의 입장들도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하시면서 저희 마지막 코너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는 코너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깨톡 어느 분한테 먼저 보내실까요? 이 의원님? 네, 저는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에게 이사장한테. 보내겠습니다. 한번 카메라 너무 보시고. 서두르지 마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확보 방안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도의회가 충분히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까 시기를 두고 좀 더 심도 있는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김 박사님. 저는 안창남 위원장님, 문화관광위원장님께 좀 깨톡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생각이 다른 문화예술인들의 견해와 주장에 대해서 재단에 5년치의 보조금 내역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반론하셨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과연 그 문화관광위원장의 어깨 위에 오여있는 짐이 과연 적절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광위원장으로서 숙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